안녕하세요. 오늘은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대비 단원별 주요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들 같은 경우는 강남에 있는 여러 학교에서 문제를 발췌해서 가져온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문제를 통해서 제가 모든 단원을 다 대비해드리고 다 그렇게 해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직전 대비인 만큼 뭔가 좀 중요하고 꼭 시험에 나올 법한 문제 위주로 가지고 왔으니까 요거 잘 보고 풀이법 잘 익혀주시면은 이제 다음에 있는 시험 가가지고 어렵지 않게 문제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어요. 우선 첫 번째로 다항식의 연산부터 보도록 할게요. 다항식의 연산을 보면은요. 2번 문제로 가져왔는데 유형을 곱셈 공식 그리고 수 대입이라고 했습니다. 실전 문제에서 곱셈 공식만 물어보는 거는 사실 문제 난이도가 너무 쉬워질 가능성이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여기 있는 곱셈 공식 수 대입 문제를 가져온 이유는 일반 곱셈 공식만으로는 너무 쉬운 문제를 숫자를 대입해서 조금은 난이도를 올려서 시험 문제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래도 실전에서 그렇게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는 아닐 거예요. 이 문제를 보면은 첫 번째로 바로 이 부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바로 뭐다? 여기서 물어보는 식을 파악하는 게 우선이에요. 이 물어보는 식을 바탕으로 해서 두 번째 사용할 곱셈 공식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 사용할 곱셈 공식이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은 x 더하기 y의 세제곱 마이너스 3xy의 x 더하기 y 요거 많이 쓰고요. 또 여기 나오는 것처럼 x세제곱 빼기 y세제곱은 x 빼기 y의 세제곱 더하기 3xy의 x 빼기 y 요것도 많이 쓰고요. 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2 ab bc ca 요것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요거의 제곱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요거에 2분의 1 붙이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위주로 물론 이것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공식도 사용할 수 있지만 제일 많이 나오는 공식들이 이런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 물어보는 식을 파악하고 사용할 곱셈 공식을 선택해서 문제에 적용해 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여기 세 번째 실제 문제 풀이에서도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데 필요한 식을 구해서 이제 계산만 하면 되는 거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필요한 게 x 빼기 y랑 xy겠네요. 왜냐? 우리 이 공식 사용할 거니까. 따라서 우선은 유리화부터 해보면은 이렇게 유리화 될 거고 이렇게 유리화 될 거기 때문에 제일 처음 필요한 식 x 빼기 y는 4분의 2 루트 3 해가지고 2분의 루트 3이죠. 그 다음에 xy 같은 경우는 2, 2 곱하니까 분모는 16, 분자는 7 빼기 3 합차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곱한 것은 4분의 1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세제곱 빼기 y세제곱은 x 빼기 y 여기는 2분의 루트 3의 세제곱 더하기 3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죠. 계산해 보면은 여기 앞에서는 8분의 3 루트 3으로 나오고 뒤도 똑같이 8분의 3 루트 3으로 나오니까 이 둘을 더해주면은 4분의 3 루트 3 답은 2번이라고 나오게 되는 문제겠죠. 그래서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물어보는 식을 파악하고 그 파악한 식에 맞게 곱셈 공식을 결정하는 거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2번 보겠습니다. 곱셈 공식인데요. 이번에도 똑같이 이번에는 공식집에 없는 곱셈 공식 문제를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공식집에 없는 곱셈 공식 문제다. 이게 무슨 얘기냐? 말 그대로요. 공식집에 존재하지 않는 곱셈 공식을 물어보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거 여러분들 공식집에서 본 기억 거의 없으실 겁니다.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외워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 애들 몇몇 개를 제가 소개하자면 여기는 얘도 가장 대표적인 아이 중 하나인데 x 더하기 y, y 더하기 z,
g 더하기 x는 x 더하기 y 더하기 z xy yz zx 빼기 xyz 요런 공식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공식집에서 따로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선생님한테 질문한다거나 아니면 문제 풀면서 자연스럽게 깨닫는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하나 사용하는 공식 중 하나가 a제곱 b제곱 b제곱 c제곱 c제곱 a제곱 요것도 많이 쓰죠. 얘는 뭐예요? ab 더하기 bc 더하기 ca의 제곱 마이너스 2 abc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요것도 상당히 많이 쓰는 거고요. 또 유명한 것 중 하나가 이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이거가 2분의 1에 a 빼기 b의 제곱 b 빼기 c의 제곱 c 빼기 a의 제곱 요것도 많이 쓰는 공식이죠. 이런 애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 다 외워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이 문제를 이용해서 본다고 하면은 결론적으로 현재 여기에서 이거는 나와 있고요. 요것도 나와 있으니까 요거만 구하면 되겠네요. 요건 이제 어떻게 구해요? xy 더하기 yz 더하기 gx는 어떻게 구합니까? 2분의 1에 x 더하기 y 더하기 g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으로 이렇게 구하죠. 그럼 얘는 2분의 1에다가 x 더하기 y 더하기 g는 2니까 2를 제곱하면은 4죠. 빼기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g제곱은 10이니까 여기 12 이렇게 빼주면은 마이너스 4라고 xy 더하기 yz 더하기 gx가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럼 요거 이용해서 이제 여기 문제에서 요식 이용해서 x 더하기 y, y 더하기 z, z 더하기 x 요건 이제 어떻게 나온다? x 더하기 y 더하기 z에다가 xy, yz, zx 이렇게 해서 빼기 xyz를 빼서 구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 이제 숫자 대입만 하면 되죠? 숫자 대입해보면은 2 곱하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해서 마이너스 9가 답으로 나오는 문제겠습니다. 물론 이 문제 이렇게 안 풀어도 풀 수는 있어요. 왜냐? 여기서 다른 방법 중에 하나로 이런 방법이 있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공식집에 또는 개념서에 안 나와 있는 곱셈 공식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 모르는 사람 풀지 말라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아니요. 이거 풀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x 더하기 y가 뭐랑 같아요? 2 빼기 z랑 같죠? y 더하기 z는 2 빼기 x랑 같고 z 더하기 x는 2 빼기 y랑 같다 보니까 식을 바꿔주는 거죠. 어떻게? 2 빼기 x, 2 빼기 y, 2 빼기 z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전개해 보면은 8 마이너스 4 x 더하기 y 더하기 z 그 다음에 2 xy yz zx 빼기 xyz 이렇게 해서 풀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는 8에다가 여기다가 2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8 되고 더하기 여기다가 아까 구했던 마이너스 4 대입하면은 여기서 똑같이 마이너스 8 되고 이거 마이너스 1하니까 답은 똑같이 마이너스 9라고 나와요. 다만 이 방법으로 푸는 것보다는 이 공식 한번 외워주는 게 조금 더 속도도 빠르고 실제 문제풀이에서도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꼭 이 방법을 이제 고집할 필요는 없다. 여기는 이 공식 외워서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뜻에서 이렇게 공식을 몇 개 알려드리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다음 곱셈 공식의 변형, 도형, 활용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도형에서 곱셈 공식을 사용하는 문제고 제일 이제 많이 쓰이는 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직육면체입니다. 이 직육면체가 많이 쓰일 수밖에 없는 게 이 직육면체는 반드시 세 변의 길이를 A와 B와 C로 두기가 좋아서 그래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꽤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는데 모서리 길이 같은 경우는 4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할 수 있고 건널비는
2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라고 할 수 있고, 부피는 ABC라고 할 수 있고, 대각선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라고 할 수 있어서 우리가 사용하기 좋은 모든 애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말 쓸모가 많은 그런 녀석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여기 문제에서 보시면은 일단은 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결국에는 어떤 특정한 길이 HI의 제곱을 구해달라는 거잖아요. 여기 문제는 이제 아무래도 강남에서 나오는 거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어렵게 낸 거예요. 왜 그러냐? 현재 여기 문제에서 여기에서의 정보가 아니라 이 밑에서의 정보가 나왔는데, 밑에서의 정보를 보시면은 길이가 1인 정육면체 모양의 나무 토막을 잘라내어 버리고 그림과 같은 입체 도형을 만들었고, 그 입체 도형의 건널비와 모든 모서리 길이의 합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문제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갔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HI의 제곱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구하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선은 제일 처음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는 여기 그림 2의 여기서 이제 건널비가 어떻게 되는가를 생각해 보면은요, 여기 있는 요 도형을 이렇게 가상선으로 그어가지고 이렇게 도형을 만들어 보면은요, 여기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은 요 부분 있죠? 요 넓이가 사실은 요 안쪽에 요 넓이랑 같았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여기 위 도형에서 이렇게 자르기 전에 가상선을 그렸다고 할 때 여기에 이 빨간색 넓이가 저 안쪽에 저 빨간색 넓이랑 같고, 여기 있는 이 파란색의 넓이가 여기 있는 요 넓이랑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노란, 잘 안 보이네요. 여기 있는 요 노란색의 넓이가 여기 있는 요 노란색의 넓이랑 같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같다라는 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림 2의 건널비는 위에서 봤던 건널비인 2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랑 같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얼마라는 거예요? 236이라는 거죠. 따라서 AB 더하기 BC 더하기 CA의 값은 118이다라는 거 구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구할 수 있는 게 모서리의 길이인데, 이 모서리의 길이 같은 경우는 여기서 다시 한번 요거 지우고 얘기를 다시 해볼게요. 얘기를 다시 해보면은 아까처럼 똑같이 이렇게 도형을 그렸을 때 현재 여기에서 우리가 소실한 길이는 이 세 개 길이를 소실했죠. 3만큼의 길이를 소실했는데 새로 생긴 길이가 얼마인지 보면은 우리 파란색으로 이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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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길이가 새롭게 소생이 됐죠. 즉 빨간색의 3개 길이를 잃었지만 총 9개의 파란 길이를 얻지 않았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얘를 잘라낸 것으로 인해서요, 잘라낸 것으로 인해서 3번의 1은 잃었지만 오히려 잘라낸 덕분에 9개의 1을 얻었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 문제에서 그림 2의 모서리 합은 4 A 더하기 B 더하기 C보다 오히려 6을 더하는 게 되는 거죠. 그 값이 얼마다? 82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4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76이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9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118이고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9인 걸 알아냈고요. 자, 이제 다시 다 지우고 이번에 구하여 해달라고 한 건 뭐냐, 결국에는 H와 I의 길이의 제곱을 구해달라 했어요. 그러니까 요 안에 I에서 H까지 긋는 요 대각선의 길이를 구해달라는 거죠. 근데 이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여기 있는 얘를요, I를 기준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한 칸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직육면체를 그려보는 거예요. 그럼 이 직육면체에서 여기 한 변의 길이는 a 빼기 1, 여기는 b 빼기 1, 여긴 c 빼기 1일 거예요. 왜?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로 둔다면은 그렇게 길이가 잡히는 게 맞겠죠? 1씩 깎였으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여기 있는 hi의 제곱의 길이라고 함은 a 빼기 1의 제곱, b 빼기 1의 제곱, c 빼기 1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전개해 보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3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얘만 구해주면은 나머지는 다 구했으니까 얘만 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문제에서 이제 구하고자 하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을 구해주면은 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2 ab 더하기 bc 더하기 ca잖아요. 계산해보면은 361에다가 빼기 118을 2배 하면은 236이죠. 계산해보면은 125라고 나올 겁니다. 따라서 위에서 구하는 답을 다시 구해보면은 여기는 이 답은 125 빼기 38 더하기 3인 거죠. 계산해보면 얼마 나와요? 90이라고 나와서 답 5번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도형 활용 문제에서는 직육면체가 정말 많이 나오고요. 이 직육면체에서 기억해야 되는 거는 요 내용들. 이렇게 우리가 직육면체의 모서리 길이나 건널비, 부피 또는 대각선을 이용해서 곱셈 공식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항식의 나눗셈 고차식 문제라고 하는데요. 이 문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다항식의 나눗셈인데 이 고차식 문제라는 이 말이 대체 왜 나온 거냐? 사실 이 고차식 문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뒤에 이 식이 고차식이라서 그래요. 그러면 이 고차식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이 문제는 반드시 여기 앞에 있는 이 식 있죠? 밑줄 친 요 빨간 식, 이 빨간 줄의 식은 반드시 2차식으로 만들 수 있게 구성해 놓게 돼요. 문제의 특성이. 그래서 우리가 얘를 2차식으로 만들어 주려면은 양변에 x를 곱해줘야겠죠? 양변에 x를 곱해주면은 x제곱 마이너스 1은 x.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이다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의 형태를 구할 수 있죠. 여기서 이 2차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x제곱 빼기 x 빼기 1일 거예요. 그럼 이 문제의 가장 큰 특징은요. 여기 있는 이 식을 뭘로? 이 2차식으로 나누는 데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이렇게 구해놓은 2차식을 누구랑 나눈다? 문제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식인 이 식과 나누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문제의 답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다항식의 나눗셈 유형으로 잡은 거죠. 실제로 나눗셈을 실행해주면은 여기 x제곱 하면은 x 4제곱 빼기 x 세제곱 빼기 x제곱이니까 계산해보면은 2x 세제곱 빼기 3x제곱 빼기 x 더하기 7이죠. 마찬가지로 더하기 2x 해주면은 2x 세제곱 빼기 2x제곱 빼기 2x 더하기 2x라고 나오면서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7 이렇게 나오고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면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에서 6이라고 남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나눗셈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x4제곱 더하기 x세제곱 빼기 4x제곱 빼기 x 더하기 7이라고 하는 이 식은 x제곱 빼기 x 빼기 1이랑 몫이 x제곱 더하기 2x 빼기 1로 나오고 나머지가 6으로 나오는데 우리 나눈 식인 이 식의 값이 아까 0인 거 미리 구해놨었죠? 그래서 얘를 2차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게 중요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왜냐? 얘가 반드시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0이 된다는 거죠? 반드시 0이 되니까 0 더하기 6으로 답이 6으로 바로 나와버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 여기 뒤에 있는 식 확인하시고요. 앞에 식을 뭘로 바꾼다고요? 2차식으로 바꾼다고요. 그래서 2차식으로 바꿔서 나눗셈을 실행해 주면은 반드시 답이 나오는 구조로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래요.
다음으로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단원 보도록 할게요. 항등식의 개수 계산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여기 항등식의 개수를 계산하는 문제 같은 경우는 딱 세 가지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 문제 거의 무조건입니다. x가 0, x가 1, x가 마이너스 1. 이 세 개 대입하고 문제 풀어주면 웬만하면 답 맞추십니다. 여기서 본다면이에요. 여기 기준으로 봤을 때 x는 0을 대입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의 6제곱이 좌변이죠. 우변은 얼마가 돼요? a 제로만 남죠. 따라서 이로 인해 나오게 되는 식이 얼마입니까? a 제로가 얼마다? 64, 2의 6제곱이다 라는 거 얻을 수 있죠. 다음에 x는 1을 대입해 볼게요. x는 1을 대입해 보면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좌변이 2의 6제곱이 되죠. 2의 6제곱은 얼마가 됩니까? a0, a1, a2 이런 식으로 해서 a12까지 다 더하는 게 되죠. 즉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식은 a0 더하기 a1 더하기 a2 더하기 a12까지 합이 얼마다? 64다 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문제에서 이렇게 해서 구한 1번식과 이렇게 해서 구한 2번식을 바탕으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a12부터 a1까지 더하는 거죠. 즉 저는 2번식에서 1번식을 빼주면 a12부터 a11 이런 식으로 해서 a2, a1까지 다 더한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a0만 딱 빠지니까요. 그러면 이 값은 얼마다? 64에서 64를 뺐으니까 0이다. 답은 5번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 문제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x는 0, x는 1, x는 마이너스 1. 이 세 개 대입하면은 웬만해서는 문제가 다 풀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 세 개 대입해서 문제에서 원하는 바를 잘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다음 나머지 정리 3차식 심화 유형을 보도록 할게요. 이 나머지 정리 문제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이 문제를 풀 때 이러한 방식으로 풀면은 반드시 풀린다 라고 하는 나름대로 풀이법이 존재한다라는 것이 핵심 내용이에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공식을 배우게 될 건데 이거는 워낙 유용한 공식이고 객관식에서 그러니까 서술형에서는 이 공식을 쓰면은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술형 답안을 맞추기 힘들지만 객관식에서는 쓰면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여기 있는 요 문제 풀 때는 꼭 요거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바로 어떤 공식이냐? 내가 fx를요 어떤 2차식으로 나누었어요. 그러면은 2차식으로 나눈 몫이 q1x로 나오고 나머지 1차 또는 상수의 나머지가 나오죠. 그러면은 여기서 1차 나머지라고 이렇게 써놓을게요. 그렇게 되어 있을 때 fx는요 내가 그 2차식에다가 이제 어떤 x-알파로 나누게 되면은 몫이 qx가 나오게 될 거고 그때 나머지는 a 곱하기 그 2차식에다가 더하기 1차 나머지를 더해주는 것으로 얘가 반드시 나머지가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얘의 나머지가 된다라는 이런 식을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있으면 문제 풀 때 되게 유용하게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실전 문제로 가보면은 fx 빼기 2x제곱 더하기 1이 x제곱 빼기 x 더하기 1로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말 보이죠? 이 말대로라면은 fx는요 fx 빼기 2x제곱 더하기 1은요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의 q1 x가 될 겁니다. 이 얘기는 따라서 fx는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의 q1 x 더하기 2x제곱 마이너스 1인데 이거는 나눗셈이 다 진행이 된 상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얘를 나눗셈을 제대로 진행을 해보자면은 왜냐면 이 뒤에 이거 때문에라도 그쵸? 요거 풀기 위해서라도 요거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눗셈을 좀 더 진행을 해주자면은 여기서 내가
x제곱 빼기 x 더하기 1에 q1x에다가 바로 이 부분 얘를 2에 x제곱 빼기 x 더하기 1로 바꿔줄 거예요. 그러면은 식을 무리하게 바꿨기 때문에 여기서 식의 값을 맞춰줘야 돼서요. 이렇게 뒤에다가 더 써주면은 이 답이 여기 위에 있는 이 식이랑 똑같아지니까 등식이 틀릴 일이 없겠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x제곱 빼기 x 더하기 1로 묶어서 써주면은 q1x 더하기 2에 나머지가 2x 빼기 3이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여기 있는 얘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뭐다? 2x 빼기 3이다.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여기 있는 얘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rx라고 하면은 모든 개수합이 얼마냐라고 할 때 요걸 풀 때 여기서 이 이론이 쓰이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아까 알려드렸던 이 이론이 쓰이게 될 거다라는 거. 이제는 나번의 내용을 풀어줘야 되는데, 몫의 상수항을 a다, 몫의 상수항을 b다라고 하면은 이 몫의 상수항을 구하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fx를 일단 식으로 만들어 놔 볼게요. fx를 x세제곱 더하기 1로 나누면은 우리가 몫을 qx라고 합시다. 그럼 나머지가 어떤 rx로 나올 때 여기서 말하는 몫의 상수항 a는 뭐랑 같다? q0랑 같다라는 거 알 수 있죠? 다음에 마찬가지예요. 또 다른 식으로 fx를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식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몫의 상수항 b가 얼마라는 거예요? q1의 제로 더하기 2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a 빼기 b라고 하는 것은 q0 빼기 q1 제로 마이너스 2인데 이게 얼마다? 4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럼 이 식은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이 식을 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식을 써먹기 위해서예요. 이 식을 써먹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서 이 두 식에다가 여기랑 여기에다가 0을 대입할 거예요. 0을 대입해 주면은 똑같이 여기 f0로 나오고 f0로 나오는데, f0는 여기 1 그리고 여기 q0 나오죠? 더하기 r0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다 0을 대입하면은 q1 제로 더하기 2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나오는 거에다가 빼기 3이니까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게 뭡니까? 이걸 통해서 내가 이 둘을 빼면 좌변은 당연히 0이 나올 것이고 우변은 얘와 얘를 빼는 게 아까 a랑 b를 뺀 거니까 얼마일 거예요? 4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 둘을 빼면은 r0 더하기 3 이렇게 나올 거기 때문에 따라서 알 수 있는 게 얼마라는 거예요? r0가 마이너스 7이다 라는 거 구할 수 있죠. 자, 이렇게 r0가 마이너스 7인 거 구하고 나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라고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대로 저는 이 식을 적용해 쓸 거예요. fx는요 2차 식은 뭐냐? x제곱 빼기 x 더하기 1이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1차 식이 뭐예요? x 더하기 1이겠죠? 이렇게 곱해갖고 3차식 얘를 만든 거니까요. 그죠? 이걸로 나눴을 때 몫을 qx라고 하고 나머지가 원래는 rx라고 나오는데 이 rx라고 나오는 요 나머지 있죠? 여기서 rx라고 했던 이 나머지가 바로 뭐다? 어떤 a의 2차식 쓰겠다고 했죠? 여기서 2차식 뭐다? x제곱 빼기 x 더하기 1이다. 그리고 1차 나머지 쓰겠다고 했죠? 1차 나머지 아까 구했었어요. 얼마로? 2x 빼기 3으로. 그럼 여기서 우리가 단숨에 알게 되는 게 rx가 얼마다라는 거예요? ax제곱 빼기 a 마이너스 2의 x 더하기 a 빼기 3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r0가 마이너스 7이라고 했죠. 즉 r0가 마이너스 7이므로 a는 마이너스 4가 돼요. a가 마이너스 4가 됐으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rx식은 마이너스 4x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7이다 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구해달라고 한 상수항 포함한 모든 개수의 합 마이너스 4랑 6이랑 마이너스 7 더하면 되겠죠?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5가 나온다. 이렇게 푸는 문제 유형 때문에라도 여기 있는 요식 반드시 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 유형 중 하나예요. 알겠죠? 다음 또 하나 나머지 정리에서 되게 자주 나오는 식이 xn제곱으로 주어지는 식이에요. 요거 두 개, 아까 앞에서 봤었던 문제 유형과 여기는 요 두 개가 제일 많이 나온다는 뜻이고요. 또 이거 아니더라도 또 나올 수 있는 유형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어느 거 하나로 특정할 수 없어서 원래 나머지 정리라는 단원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도 이 두 개만큼은 거의 무조건 나온다라는 생각으로 대비하고 가시면 최소한 하나는 얻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는 꼭 풀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나머지 정리 xn제곱이 주어진 식 어떻게 푸느냐? 우선 식을 여기서 쓰여 있는 대로 요거대로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식을 만들어 주자면 xn제곱에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x-2의 제곱에 몫은 얼마인지 모르니까 qx로 두고 나머지가 2n제곱 x-2가 되죠.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여기에서 x-2로 식을 묶어서 쓰면은 x-2의 qx 더하기 2n제곱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이를 통해 우리는 여기에는 x-2라고 하는 인수가 있는 게 불가능하니까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x-1을 인수로 가진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x는 1을 대입해줘야겠죠? 대입해주면 4 더하기 2a 더하기 b가 얼마가 나와야 된다? 인수이기 때문에 0이 나와야 된다. 따라서 b는 얼마랑 같다?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랑 같다라는 식을 먼저 세워줄게요. 이 식을 다시 식에 대입하면은 xn제곱에 x제곱 더하기 ax 빼기 2a 빼기 4가 되는데 인수분해 보면 xn제곱에 x 더하기 a 더하기 2 x-2로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으실 거예요. x 빼기 2가 인수로 있었으니까 여기 이 곱하는 부분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라는 얘기는 여기 상수항 부분이 a 더하기 2란 증거겠죠? 어쨌거나 그렇게 한 게 x-2에다가 x-2 qx 더하기 2n제곱이다 라는 거니까 x-2를 서로 약분하면은 xn제곱에 x 더하기 a 더하기 2는 x-2의 qx 더하기 2n제곱이다 라는 식을 얻을 수 있고 여기 식 양변에 x는 1을 대입해 줄 거예요. 대입해 주면 2의 n제곱에 4 더하기 a가 2의 n제곱이 나오므로 따라서 a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a가 마이너스 3인 걸 여기다가 대입해 주면 b 값은 얼마다? 2라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따라서 a 더하기 b의 값은 얼마?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식이죠. 그래서 여기처럼 xn제곱이 주어졌을 때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여기는 얘가 인수로 가진 x 빼기를 인수로 가진다는 거 보여줄 수 있도록 식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 매우 중요하고 그거를 이렇게 b 값을 구해서 b를 다시금 식에 대입해서 인수분해를 통해 약분을 해서 이 최종식을 얻어내어 a 값을 구해내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라고 할 수 있겠어요. 다음 인수정리를 이용한 다항식을 추론하는 문제도 볼게요. 이 문제는 되게 많이 나오는 유형 중 하나예요. 왜냐면은 여기서 현재 이 문제는 쌤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문제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꽤 유명한 어떤 문제거든요. 이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어떤 문제였길래 우선은 다항식 px가 있고요. 그리고 최고치 함계수가 1인 3차 다항식 qx가 있다고 했어요. 문제 핵심이 벌써 나왔는데 몇 차 다항식인지를 알려주는 게 이 문제의 특징과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문제에서 이 3차 다항식이 주어진다 또는 뭐 어떤 이런 말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과 연결되냐면은 이 뒤에 있는 이 식을 이용해서 특정한 식을 얻어내야만 한다라는 거죠. 우선은 여기 문제에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거는 이 식을 제가 1번 식이라고 한다면은 1번에 x는 0을 대입할 건데 이 대입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우변에 있는 이 식에서 0 대입하면 px가 얼마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우변이 0이 나오죠. 그것을 근거로 식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은 q2에
제곱 더하기 q 제로의 제곱이 0이 나오게 되죠. 이게 0이란 얘기는 뭐와 같냐면요. q0도 q2도 0이어야 함을 의미하는 거죠. 다음 똑같이 이번에는 1에 x는 2를 대입할 거예요. 그러면은 q4의 제곱 더하기 q2의 제곱이 0이 되니까 또 마찬가지로 q2랑 q4가 전부 다 0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죠. 여기서 현재 알 수 있게 된 건 그러면은 q0, q2, q4가 모두 0이므로 qx라는 식이 x, x-2, x-4가 된다는 것을 여기 있는 최고차항 계수가 1이라는 정보와 3차 다항식이라는 정보를 종합해서 이 식을 구해내는 이 과정이 시험 문제의 단골로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이거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이번 시험에 반드시 한 번은 꼭 나올 유형 중 하나예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QX를 만들어 놓고 나면 이 QX를 바탕으로 해서 PX라고 하는 식이 또 나오게 될 테니까 여기서 QX라는 식을 이렇게 만들어 준다는 걸 잘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아둬야 되는 게 이제 예를 들어서입니다. 어떤 PX가 P 알파가 어떤 Q 알파다. P 베타가 Q 베타다. P 감마가 Q 감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은 PX 빼기 QX는 최고차항 A 붙여주고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X 빼기 감마다. 이렇게 써주는 거. 이 식이 문제의 핵심식이었다라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로 인해서 x제곱 마이너스 2x의 px라고 하는 이 식은 뭐랑 같다? x,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의 각각 제곱한 qx 플러스 2 제곱식에다가 더하기 x,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4를 제곱한 이 식의 합과 같다라는 게 나오죠. 그럼 여기서 x제곱, x 마이너스 2의 제곱으로 묶어서 써주면은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4의 제곱이다라고 이렇게 나오겠죠. 따라서 이로 인해 나오는 px라는 식은 x, x 마이너스 2에 요걸 전개해주면은 2x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20이라고 나온다는 걸 할 수 있죠. 이렇게 우리가 px식을 만들어줬고 이 px식을 qx, x, x-2, x-4로 나누어준 나머지를 rx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이 식을 x, x-2, x-4로 나눠주게 될 거예요. 근데 이 나눠주는 과정에서 여기는 얘를 qx로 나눈다고 했으면 여기서 이제 4라고 하는 인수, x 빼기 4라고 하는 인수를 뽑아만 내면은 우리가 나머지를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그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말하지만 qx, 얘를 얘로 나눌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x, x-2에다가 여기서 이 x 빼기 4를 이렇게 뽑아내게 되면은 내가 x 빼기 4를 뽑아낸 것 때문에 x 플러스 2로 하나가 이렇게 뽑히게 되죠. 뽑히게 되면은 x-x 플러스 1을 했을 때 이 계산 결과가 2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6이라고 나오니까 이 뒤에 더하기 36이라고 나와줘야 이 계산이 맞아 떨어지겠죠. 그럼 얘를 전개시켜 보면은 x, x-2에다가 곱하기 2, x 빼기 4, x 더하기 2 더하기 36, x, x-2라서 우리가 여기서 요 식이 qx죠. qx로 나누면은 몫이 얼마로 나와요? 2x 플러스 2로 나오고 얘가 나머지 rx다라는 거 구할 수 있죠. 따라서 rx가 얼마다라는 거 36x, x-2라는 거 구할 수 있어서 여기서 r3의 값을 구해주면은 108이라고 나온다. 9번이 정답이다라는 걸 구할 수 있는 다항식 추론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제 다른 과정은 기억을 안 하셔도 좋지만 어떤 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요 부분. 내가 P알파가 Q알파고 P베타가 Q베타, P감마가 Q감마 들어가면은
px 빼기 qx는 반드시 이런 형태로 나온다라는 거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수분해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인수분해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인수분해에는 원래 여러 개의 종류가 있어요. 뭐 문자가 여러 개인 인수분해라든가 아니면 뭐 공통부분이 있는 인수분해라든가 그런 것들은 이제 차차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고, 여기는 이거는 3차 또는 4차식의 인수분해인데 어떻게 푸는 거냐? 우선은 가장 기본적인 게 여기 있는 예에서 어떤 수를 대입을 할 건데, 그 어떤 수가 바로 뭐냐? 여기 뒤에 있는 요 상수항 있죠? 여기 요 상수항의 약수 중 뭐 만mat한 숫자 아무거나 하나 대입해서 0이 나올 수 있는 숫자를 찾아볼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x는 1을 위에 식에 대입해 보면은 1 더하기 1 빼기 11 빼기 9 더하기 18이라서 0이 나오죠. 그러면은 이 경우 얘는 x 빼기 1이 인수임을 알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걸 바탕으로 우리는 조립제법을 써서 식을 한번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조립제법이 되면서 x 빼기 1에 x 세제곱 더하기 2x제곱 빼기 9x 빼기 18 이렇게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은 여기에다 또 마찬가지로 뭘 대입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에다가 내가 x는 3을 대입을 해봤어요. x는 3을 대입을 해보면은 27 더하기 18 빼기 27 빼기 18이 돼서 0이 나오므로 x 빼기 3이 인수임을 알 수 있는 상태죠.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립제법을 써보면 이렇게 나오죠. 따라서 현재 조립제법의 결과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고, 얘를 한 번 더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4차식이 완벽하게 인수분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여기 문제에서 물어본 x4제곱 더하기 x3제곱 빼기 11x제곱 빼기 9x 더하기 18은 x-1, x-3, x 플러스 2, x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 된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현재 여기에서 인수가 아닌 것은 3번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인수분해하는 거, 3, 4차 식은 어떻게 인수분해한다? 특정한 수를 대입하는데 그 특정한 수는 뭐다? 상수항의 약수를 대입한다. 그래서 0이 될 수 있는 걸 찾아서 인수를 발견하고 그걸로 조립제법을 써서 인수분해를 진행하면은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겠다라는 걸 알 수 있겠어요. 다음, 앞서 봤던 거와 마찬가지로 인수분해에서도 나름대로 다항식을 추론할 수 있는 문제가 나옵니다. 앞서 나머지 정리 쪽에서 봤던 문제랑 굉장히 비슷하게 문제가 풀리게 되는데, 여기에서 차이점은 뭐냐면요, 아까 전에 거는 인수가 아닐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까 봤던 것처럼 px는 qx 요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얘는 직접적으로 인수를 구할 수 있는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문제가 직접적으로 답이 나오는 문제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럼 얘는 뭐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우선은 요 항등식이 성립을 하고 있죠. 요 항등식이 성립을 한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여기에 내가 가번식의 이 식을 1번식이라고 한다면은 1에 x는 1을 대입하게 된다면 p 3p 1이 0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P1이 얼마다? 0이다 라고 할 수 있겠어요. 다음 2번도 마찬가지로 x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된다면은 마이너스 3p 마이너스 1은 0이므로 p 마이너스 1이 0임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이로 인해 차수가 2 이상인 다항식 px라고 했고 최고치 한계수가 a라고 했으니까 우린 여기에서 차수를 기반으로 식을 만들어 봐야겠죠. 그럼 차수를 기반으로 식을 만들어 본다면 현재 px는 최고차항이 어쨌거나 a이고 x 빼기 1과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지고 그 뒤에 어떤 식이 더 나올지 몰라서 1번부터 해서 추론에 들어갈게요. 1번 px가 우선은 최소 2차라는 거니까 그쵸? a의 x-1,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1차식일 때를 기반으로 해볼게요. 1차식일 때를 기반으로 해보면은 이제 판단 근거식은 여기 있는 나번의 식이겠죠? p2는 대입해보면은 3a이고요. p3는 대입해보면은 8a예요. p4는 대입해보면 15a죠. 따라서 p2 곱하기 p3는 24a 제곱인데 그것이 뭐랑 같다? 15a랑 같다라고 하는 것은 24a 제곱 빼기 15a가 0이라는 거니까 양변 3으로 나눠주면은 8a 제곱 빼기 5a가 0이 되므로 a로 묶었을 때 8a 빼기 5가 0이 되죠. 여기서 a는 0이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a 값은 얼마로 나온다? 8분의 5라고 나온다. 이렇게 해서 차수가 2 이상인 다항식에 대해서 다음 조건 만족하는 이 식을 우리가 구해냈으므로 a는 8분의 5라는 것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풀린 문제로서 다항식을 실제로 추론하는 과정에서 위에서 봤었던 1번 문제에서 봤었던 인수분해의 개념을 그대로 쓰기 때문에 얘는 인수정리 쪽에다가 놔도 상관없고 인수분해 쪽에다가 놔도 상관은 없어요. 다만 제가 이걸 인수분해에 배치한 이유가 뭐냐, 식을 이렇게 좀 더 직접적으로 구성한다라는 이유 때문에 인수분해 쪽에 놓은 거고요. 앞서 봤던 다른 문제는 여기 있는 이 문제가 가령 예를 들어서 P0가 P2, P4랑 함께 그러니까 2라고 하면은 px-1을 a의 x-2, x-4 이런 식으로 구성했어야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금은 다른 문제의 영역이고 또한 얘는 인수 정리 쪽으로 보는 게 조금 더 타당해서 그쪽에 문제를 배치시켰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인수분해를 이제 삼각형의 모양에 활용하는 방안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반드시 이제 어떤 공식을 꼭 쓴다 이런 건 아니고요. 어떤 특정한 문제가 나오면 그 특정한 문제를 바탕으로 삼각형의 모양을 유추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걸 생각해 주면 좋아요. 우선은 우리가 생각해 둬야 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은 이등변 삼각형은 어떤 특성이 있느냐? 당연하게도 A는 B가 돼야 되는 특성 때문에 인수로 A 빼기 B가 있어야 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문제를 통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가 가장 이제 넓은 범위의 식이고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정삼각형. 이 정삼각형을 물어보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이 정삼각형은 크게 두 가지씩만 기억하면 돼요. 바로 뭐냐?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더하기 c세제곱 빼기 3abc가 0이다. 이거는 곧 a와 b와 c가 모두 같은 정삼각형을 의미한다. 또 하나가 뭐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0이다. 이건 역시도 a, b, c가 모두 같은 것을 상징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과 함께 이제 마지막 직각 삼각형은 형태 특성상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제곱은 0이 나오는 이 경우를 직각삼각형의 경우로 봐줄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현재 여기에서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더하기 c세제곱이 3abc와 같으므로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더하기 c세제곱 빼기 3abc가 0이 되는 거죠. 얘를 인수분해해 보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0이다 라고 식을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얘를 다시 쓰면은 2분의 1에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a 빼기 b의 제곱, b 빼기 c의 제곱, c 빼기 a의 제곱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얘가 0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이 앞에 있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 될 수는 없어요. 왜냐? 세변의 길이이기 때문에 무조건 양수였을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0이 될 수 없는 양수인 케이스고 얘가 0이 되어야만 하므로 a와 b와 c가 같은 정 삼각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기서 ABC가 27이다라고 하는 거 보이실 거예요. 따라서 한 변의 길이인 A가 얼마다? 3인 정삼각형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여기 넓이 S는 어떻게 구한다? 4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의 길이의 제곱이 정삼각형의 넓이죠. 즉 4분의 9루트 3이 정삼각형의 넓이인 걸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삼각형 모양 물어본다면은 여기 있는 요 세 개를 이용해서 문제 풀어준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인수분해 같은 경우는 또 수에 활용을 할 수 있어요.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실제로 여기 있는 99라고 하는 식을 내가 x라고 둔다면 이 문제에서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에다가 x제곱 빼기 x 더하기 1을 곱한 게 분모가 되고 분자는 x 6제곱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인수분해가 용이해지는 게 문제대로라면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x제곱 빼기 x 더하기 1에다가 위에 식이 x세제곱 마이너스 1 x세제곱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고 한 번 더 인수분해를 해본다면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x제곱 빼기 x 더하기 1에다가 여기가 x 빼기 1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x 플러스 1에 x제곱 빼기 x 더하기 1로 이렇게 바꾸게 되고 약분을 해주면은 이렇게 약분한 결과 때문에 x 빼기 1 같은 경우는 아까 x가 99였으니까 여기가 98이 되고 요거부터 먼저 할게요. x 빼기 1에 x 더하기 1로 최종 정리가 되는데 x 빼기 1은 98이 되고 x 더하기 1은 100이 되니까 둘을 곱해주면은 9800이 답으로 나오는 이런 문제여서 수로 활용할 때는 어떤 특정한 수를 x로 바꿔줘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건 이제 꼭 이런 식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인수분해 공식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단 여기 있는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인수분해 공식도 다 한 번씩 다시 외워보시는 게 문제풀이에 도움이 될 거예요.